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걸 두고 야권이 정치 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혈을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가입자 조회를 한 거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정치 사찰이라 하는 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1월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문자에 나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선 의원 10여 명과 보좌진과 당직자 수십 명이 통보 문자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1월에 조회한 사실을 총선이 지나고 이제야 통보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주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전화번호의 단순 가입자 조회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경우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적법한 영장 집행 등을 정치 사찰이라 표현한 건 악의적 왜곡이라며 증거 인멸 등 우려로 법정 유예 시한에 맞춰 통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검찰 3,000명 통신조회 논란, 요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올렸잖아요. 네.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 통지 내용. 조회기관 서울중앙지검 문서번호 2024-87 조회 목적 수사. 이 문자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검이 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고 있었는데 네.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 통신 그 내용을 조회를 한 거예요. 추미애 의원도 이 기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통신 조회가 유행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정치인들 언론인들 다 사찰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사찰이란 표현은 왜곡이다. 단순히 가입자 조회를 한 거다. 그러니까 피해자랑 주고받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군지를 조회한 거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거다. 네. 이렇게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야 된다. 그리고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강백신 검사 탄핵 조사할 때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어떤 사건에 연관된 그 통신 조회인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특정이 됐습니까? 예. 아, 그 관련된 그러면 전화가 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가입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피의자가 가진, 그러니까 피의자 핸드폰에 나온 통화 내역 보고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봤다라는 거죠. 여기서 피의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김만배랑 그 신앙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 그 두 명과 연결돼가지고 3,000명이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그러니까 딱 소리예요. 두 명은 아니고 이제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이게 인사가 무슨 얘기냐면 있겠죠? 예. 그 두 명이 이제 핵심인데 네. 그 두 명과 연관돼서 또 뉴스타파 기자들 예, 세 명에 예. 대한 것까지 예. 같이 엮다가 이제 이렇게 다 줄줄이,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하게 됐다는 예, 예. 건데 네. 제가 그 번호에 들어 있거든요. 예. 이게 세 번호가 있더라고요. 2024-87이 있고 2024-116이 있고 2024-117이 있어요. 그래서 2024-87 그룹은 약간 정치인 그룹인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그리고 116, 117은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87 그룹은 1월 4일 날 제공을 받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또 1월 5일 날 받았고 이제 막 이래요. 아, 변호사님도 그 문자 받으셨다는 네, 저도 거죠? 그걸 받았어요. 누구랑 제가- 통화하신 거예요? 아니 몰라요, 제가. 그러니까 다들 몰라. 누구랑 그래 했지? 바로 내가 네. 그걸 말하고 싶은 예, 거예요. 나는 예. 이게 딱 8월 2일 날 오전 9시 40분에 문자가 와서 네.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무슨 목적으로 수사를 나를 하고 무슨 혐의인 거냐? 내가 그걸 너무 궁금해했는데 네. 그건 알려주지 않아요. 이번에 이 통신 사찰은 사실은 영장도 필요 없거든요, 법원이. 그러니까 그냥 가입자 뭐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이런 것들 나왔다고 주소까지 나오는데 네. 그런까지 제공하는 데는 법원이 영장 없이 그냥 검찰이 무조건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막 씹어서 그러니까요. 확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전화 안 했지만 네. 예를 들면 그 옆에 사람과 있으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까지도 기록 조회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랑 연락한 적은 없으니까. 어.
그런데 요점 그거죠. 그걸 한 달 안에 원래 통신조회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기로 되어 있는데 네. 7개월이나 지나서 알려줬고 만약에 1월 달에 그게 있었으면 2월 달에 알려줬었으면 4월 달 총선에 엄청 영향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공수처 옛날에 그때 막 무차별 통신조회 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얼마나 게슈타포냐 이러면서 난리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하게 3,000명 이상이 지금 됐다는 거는 있을 수가 이거 없는데 이제 사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꼭 사찰까지는 사찰은 아니어도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사건 하나에 이렇게 3,000명이라는 네, 네, 사람이 이렇게 동원돼서 아.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네. 그러면 정보를 조회당한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느냐? 그 정보 조회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혐의로 당신이 누구랑 무슨 연결이 있어서 당신의 걸 조회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상한다. 일반적으로 원래 알려줘요? 아니 너는- 원칙적으로는 네. 내가 그 우리 앵커를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예. 부를 때 당신은 무슨 혐의로 네. 부릅니다. 네. 당신은 언제 누구랑 무슨- 알려주겠죠. 알려줘야죠. 네네. 네네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죠, 난. 그냥 뭔지도 안 갈 순 없나?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네. 당하면 당하나 보다 하면 하나 보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맞아요. 침해인데. 침해예요, 침해. 네. 개인정보 침해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라요. 아. 근데 이제 검찰이 네. 본인들의 이제 수사권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휘두르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검찰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비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미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정상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이 통신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네. 왜 했는지 이유를 지금 검찰이 못 밝히고 있어요. 아. 왜 이렇게 3,000명 넘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제보로 들은 거는 일반인도 친인척도 다 이 맞아요. 통신조회를 한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사건을 수사하면 정치인과 기자, 언론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제한적으로 특정해 놓고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 던져 놓고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거는 정말 책임을 져야 네, 되는 네, 거죠. 지금 소장님 발언에서 그 3년 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소환이 됐는데 그 3년 전에도 비슷한 종류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공수처. 정부 때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하면서 음.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 뭐 의원들 뭐 기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통신 조회를 하고 그때 뭐 일부는 또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조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친 사람들이다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이거 법령에 의한 행위고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래서 3년 만에 좀 약간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아, 거 그래요? 아니냐 뭐 이런 예. 네. 하여튼 뭐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두 분의 근데 말씀은 어쨌든 그때 네. 사건이 있고 나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근데 이제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인원이 좀 불특정 더 날 수 있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점을 이제 뭐 민주당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